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어요. 바보 같은 할머니, 황혼 결혼이 죄인가요? 저는 지금 80이 넘었습니다.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요?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남편 보내고 10년을 혼자 살았거든요.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그냥저냥 넘기자. 그런 마음으로만 살았어요. 아들 녀석은 가끔 안부나 묻고, 며느리는 글쎄요. 좋게 말하면 바쁘다고 하겠지만,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 보기 귀찮아하는 게 뻔히 보였어요. 주기적으로 오는 전화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이고 서러워라. 내 자식도 이 모양인데 누가 이 늙은이를 챙겨주겠어요? 그런데 진수 씨를 만났어요.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요. 무료한 하루하루 버스 정류장에 나가서 사람들 구경하는 게 낙이었죠. 진수 씨도 스쳐 지나가듯 매일 그곳에 있었어요. 비가 오는 어느 날 우산을 씌워주던 진수 씨와 한 우산을 쓴 것처럼 한 마음이 되어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지요. 무뚝뚝한 말투를 지녔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시더라고요. 영숙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이, 내 이름으로 불려본 게 대체 언제적일까요? 엄마, 어머님, 할머니가 된 지 오래된 저였으니까요.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. 아, 나도 아직 여자구나 싶었어요. 그래서 용기 내서 황혼 결혼을 했답니다.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. 이제 와서 무슨 결혼이냐, 편히 혼자 살아라 하면서요.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잖아요. 심장도 뛰고 웃고 싶고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 나눠 먹고 싶고 꽃 구경도 가고 싶은 게 그런 게 죄인가요? 늙으면 사람 구실도 못한다는 말인가요? 행복한 시간도 잠깐이었어요. 계란이라는 여자가 나타났거든요. 처음엔 단지 친절한 분인가 보다 했어요. 젊고 예쁘고 나보다 한참 어린 60대 여자였어요. 그 여자가 우리 진수 씨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. 하지만 진수 씨의 실종 사건의 중심에 그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게다가 진수 씨가 기억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저를 못 알아보는 날들이 있었거든요. 저는 못 알아보면서 계란이는 알아보는 진수 씨가 너무 미웠어요. 병원에서 기억 상실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고 했을 때는 정말 무너졌어요. 정말 많이 울었어요. 혼자 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통곡하고 울었어요. 내가 뭘 잘못했나? 늙어서 욕심부린 게 죄인가 하면서요. 젊었을 때도 전 남편 바람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 나이에 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정말 하늘이 야속했어요.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.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거짓은 아니잖아. 그런 마음으로 버텼어요. 그래서 매일 병원 가서 손 잡아주고 예전 얘기 들려주고 나는 당신 아내 영숙이에요 라고 몇 번이고 말해줬어요. 다행히 진수 씨가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.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. 계란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. 그것도 진수 씨 아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. 나중에 알고 보니 진수 씨 아들 민호의 아이였어요. 기가 막히죠. 아들이 아버지 나이 또래 여자랑 바람을 핀 거예요. 진수 씨가 그러더라고요. 민호 가정을 깨고 싶지 않으니 우리가 잘 해결하자고요.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쉬쉬할 게 따로 있지. 어떻게 이게 숨겨질 일인가요?
결국 그녀에게 큰 돈을 쥐어주게 되었지요. 마음속 얘기를 하다 보니 욕이 다 나오네요. 80 다 돼서 갓난아기를 키우라고요?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밤잠도 못 자는데 어떻게 키우라는 거예요?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. 하지만 그 애를 봤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. 너무 작고 연약해서 이 세상에 혼자 남겨둘 수가 없더라고요. 이 아이도 우리처럼 외로울 텐데 싶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. 그래서 승우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제 아들로 키우기로 했어요. 아이고, 정말 힘들었어요. 밤에 애가 울면 일어나야 하는데 한 번 일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. 이유식 만들 때도 손목이 아파서 믹서기 돌리기도 힘들고 기저귀 갈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 나이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. 게다가 승우가 우량하라 잠투정을 할 때 어버제 우는 일도 너무 힘들었답니다. 몸이 너무 피곤하니 제가 밤에 자다가 실수를 한 적도 있어요. 너무 창피해서 진수 씨 몰래 치우느라 크게 애 먹었어요. 이 나이에 뭘 하고 있나 싶어 서럽기도 했고요. 그런데 승우가 엄마 하고 부를 때 그 모든 힘든 게 다 잊어지더라고요. 아이고, 이 바보 할머니가 뭘 하고 있는 건지. 하지만 사랑은 나이를 잊게 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손자 키우는 기분이 아니라 정말 제 아들 키우는 기분이었어요. 승우가 5살 됐을 때였어요. 승우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가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됐는데 결과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. 글쎄, 승우가 AB형이라는 거예요. 민호가 O형이라 AB형은 나올 수가 없다더군요.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. 그럼 승우는 누구 아이란 말인가요? 계란이 또 거짓말을 한 건가요?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어요.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? 남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건가 하면서요. 그런데 이상한 건 화가 나면서도 승우가 불쌍하더라고요. 이 아이는 뭘 잘못했나요?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. 왜 내 인생은 이리도 파도가 치는 걸까요? 정말 한숨만 나왔어요. 진수 씨와 함께하는 게 왜 이리도 힘든가 싶기도 했고요. 하지만 그때 승우가 자다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.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정도 물보다 진한 법이에요. 혈육이 아니어도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. 밤잠 못 자면서 키운 제 아들이라고요. 그런데 동네 사람들 시선이 더 차가워졌어요. 이제 보니까 닮지도 않았네. 역시 남의 아이는 남의 아이야. 이런 말들이 들려오더라고요. 어느 날은 승우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. 아이들이 너 할머니, 할아버지랑 살잖아.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라고 놀렸다는 거예요.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. 승우야, 젊은 엄마 아빠도 있지만 우리 같은 엄마 아빠도 있어. 엄마 아빠는 정말 널 사랑해라고 말해줬지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어요. 평온한 줄 알았던 일상이 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. 저희가 많이 늙어서 체력이 딸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함께라면 못할 게 없다.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어젯밤 진수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. 모르는 번호더라고요. 진수 씨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. 여보세요? 혜란이에요. 그 순간 저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.
바로 그년이었어요. 승우를 팔아버린 그년. 몇 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. 정말 악마 같더라고요. 진수 씨, 손이 덜덜 떨리는 게 보였어요. 저도 무서웠어요.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? 승우를 데려가겠다는 건가요? 아니면 또 무슨 거짓말을 지어내려는 걸까요? 통화가 끝난 후 진수 씨가 그러더라고요. 계란이가 승우 친아버지를 찾았대.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. 혹시라도 승우를 빼앗아 갈까, 또 우리 가정을 흔들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. 하지만 결국 그것도 거짓이었어요. 돈을 뜯어내려고 꾸며낸 이야기. 승우의 친아빠라며 찾아왔다던 그 남자조차 거짓. 얼마 지나지 않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. 계란이 결국 사기죄로 붙잡혀 감옥에 갔다고 말이지요.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. 그래, 잘못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법이지. 그날 밤 진수 씨와 저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. 무섭게 몰아치던 파도가 드디어 멎은 것 같았거든요. 그 후로는 오직 우리 셋뿐이었어요. 승우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침마다 작은 책가방을 메고 달려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. 진수 씨는 매일 아침 승우 등굣길에 함께하며 나는 부엌에서 밥상을 차리며 두 사람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이 핑 돌곤 하지요. 동네 슈퍼마켓 아줌마는 이제 승우를 보면 우리 동네 보물이라고 부릅니다. 이웃들도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예전의 수군거림은 사라졌습니다. 승우 덕분에 우리는 늙어서도 웃고 떠들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. 나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. 승우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매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아이를 우리 곁에 보내주셔서, 내 늦은 삶에도 웃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참 복받은 여자라고 말입니다.